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국대학원이 중국의 학위 공장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 인정 여부가 주목됨에 따라 게임업계가 비상사태에 놓여졌습니다. 자영업 몰락을 확인한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첫 인정했습니다. 경북 영해중고등학교 재경동문회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서울에서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남세라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월급이 깎이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징계 양정 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했습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생겼을 땐 공직에서 파면합니다. 개정안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사학위를 따러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일부 대학들이 중국의 속성 학위 공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박사학위 유학이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교육 선진화를 내세워 자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교수 163만여 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5%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원에 적을 둔 석사 출신 중국인 유학생이 5년 사이에 2배로 늘어 3,600여 명에 이르고 전문 브로커가 전국을 오가며 활동하게 됐습니다. 속성 학위가 필요한 중국 유학생들과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한국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사학위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학위가 남발되면서 대학원 현장에서는 학사 운영이 파행을 빚거나 한국인 교수와 학생들이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지방대가 한 학기 과목을 12일 만에 끝내 논란을 빚자 중국 대사관이 교육부에 한국 학위를 믿어도 되느냐며 항의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극심한 재정난에 몰린 대학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정적 비상구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해외의 한국을 이해하는 지한파 미래 인재를 늘린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한국으로의 유학 과정에 비자 장사가 판을 치고 불법 체류자의 국내 유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대학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도 전체 유학생 관리 계획을 재점검하고 대학들이 처한 극심한 재정난을 덜어줄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게임 중독을 전 세계 의료계가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 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이를 반영합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세계보건기구가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안에 찬성하는 세계보건기구 행위중독 대응 TF 관계자는 게임에 빠져 아이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빠라든가 PC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만 하다 숨지는 10대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은 게임 중독의 실체는 학계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과잉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소장은 과잉 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에 대한 각종 세금과 규제로 인해 게임 산업에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자영업 몰락의 실태를 확인한 후 최저임금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실태 결과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포퓰리즘 정책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결국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졌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단시간에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구상이 모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공약도 결국 지키지 못할 공약의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소주성 정책 폐기론이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영덕군 영해고등학교의 엄기복 교장이 학생 120명을 인솔하고 5월 20일, 21일 양일간 서울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진로 탐방 및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5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동문 선배들의 진로 특강에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현수 사장, 김수섭 변호사, 이은교 삼정회계법인 컨설턴트 등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하여 농촌 지역에서의 특강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재학생들에게 진로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강 제도가 수년째 이어져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 및 지방 국립대에 다수가 합격하여 진학률 상승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어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영구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재경 영해중고 동문회와 김희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영해중고 멘토단 해오랑이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20여 명으로 구성된 영해중고 멘토단은 윤영숙 총무주간의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하여 준비한 고려대 마크가 찍힌 필통, 노트, 그리고 회원들이 손수 격려말을 쓴 편지글이 든 봉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훈훈한 동문회를 과시하였습니다. 엄기복 교장 선생은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한 김인현 고려대 교수와 학생들을 환영해주고 강의해주신 멘토당 해오랑 멤버들에게 감사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재경 영해중고등학교 동문회는 2008년부터 여름방학 중 모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행사에는 권재술 전 교원대학교 총장, 남석순 김포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서준환 농수산 부과장 등 동문들이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